박나래 씨는 대체 왜 전통주 제조를 배우려고 했던 걸까?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 신 씨의 폭로 이후 외부 활동 자체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박나래 씨 사태, 12월 4일 디스패치의 첫 보도 이후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박나래 씨는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곧바로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소위 말하는 주사이머가 전현무 씨를 대대적으로 저격하는 한편 박나래 씨가 출연 중인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 4구가 한창 방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운명전쟁 4구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에 대한 비난은 박나래 씨가 홀로 떠하는 모양새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박나래 씨의 나라근황은 그 어떤 문항도 맞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박나래 씨의 근황은 어떤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나래 씨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박나래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점은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막걸리 학원 문 앞에서 포착이 됐던 것인데요. 아니, 자숙 중인 상황 속에서도 그 틈을 못 참고 술 제조를 배우러 다닌다는 데 대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해당 매체와 사전에 교감을 나눈 뒤 동정론을 위해서 근황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로 인해서 박나래 씨의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 신 씨로부터 술 심부름을 시켰다, 월 40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시켰다라는 폭로를 비롯해서 링거 사진까지 공개가 되는 등 주사이모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나래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숙이 일상생활에서의 중단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막걸리 학원에서 근황이 포착이 되면서 박나래 씨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측근들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해해서 집 밖 외출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털이 한 움큼 이상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의 정신적 고통과는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매체와 사전 교감을 통해서 근황이 공개됐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주 학원 앞에서 한 매체로부터 박나래 씨가 포착될 당시 박나래 씨 측은 제발 보도하지 말아달라, 공식 활동이 아닌 일상생활이 아니냐,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학원에 왔을 뿐이다 라고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대중의 알 권리였다고 하는데요. 연예인의 일상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박나래 씨는 대체 왜 전통주 제조를 배우려고 했던 걸까?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 신 씨의 폭로 이후 줄곧 집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외부 활동 자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지인들이 소소한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나래 씨는 학원 두 곳에 수강증을 끊었습니다. 한식 요리 학원과 막걸리 제조 학원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면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작게나마 소소한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막걸리 학원 수강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걸리 학원 앞에서 포착된 근황 보도로 인해서 한식과 막걸리 학원 수강을 모두 취소하는 한편 집 밖 외출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과장이 박나래 씨가 선임한 로펌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A씨는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올해 1월 퇴직을 하고 올해 2월부터 박나래 씨의 변호를 맡은 광장 측에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나래 씨의 수사를 맡아왔던 곳인데요. A씨가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었던 수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광장 측 역시 박나래 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박나래 씨가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사 방향성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이 불거졌던 것인데요. 다만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형사과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알지도 못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 씨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로펌 선임으로 쓴 비용은 지금까지 1억 원 수준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박나래 씨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법률 대리인을 바꾼 만큼 이번 광장 선임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임 비용이 1억 원이 안 되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 강남경찰서의 형사과장을 직접 모셔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박나래 씨의 피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A씨의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대중들의 우려 역시 분명한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가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미뤘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속단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조사 일정과 출석 시간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터라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나래 씨 측은 조사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조사 연기 결정 이후 박나래 씨를 향한 상당한 비난이 일었습니다. 사실 공개 소환과 비공개 수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섰던 문제입니다. 어떤 배우의 경우에는 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나래 씨 건의 경우에는 공개 소환하라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박나래 씨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비호감 이미지, 즉 누적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 비공개 조사가 현재로서는 유력한 상황인데요. 박나래 씨 측 역시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역시 다양한 인물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 씨는 미국에서 돌아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노동청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나래 씨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였던 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사이모 폭로를 비롯해서 박나래 씨의 여러 가지 갑질 논란에 대해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박나래 씨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귀국 전후인 2월 초 박나래 씨에 대한 폭로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횡령 의혹과 허위 폭로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 씨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6천만 원이 넘는 박나래 씨의 회사 돈이 흘러갔다는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신 씨는 모두 박나래 씨의 컨펌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횡령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나래 씨의 세무 업무를 봐주는 회계업체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전해왔습니다. 특히 신 씨는 차량 내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성적 접촉과 함께 술잔을 던졌다는 특수폭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신 씨가 주장해왔던 특수폭행 건에 대해서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특수폭행이 벌어졌을 당시 함께 동석을 했던 연예인 B씨를 신 씨가 지난해 12월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신 씨는 B씨와 만남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유도성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신 씨는 B씨와 나눈 녹취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B씨 측의 사실관계차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B씨 측은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인 신 씨가 녹취를 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 술자리에 동석을 했을 뿐이다.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없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B씨는 특수폭행건과 관련해서 신 씨와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신 씨에 대한 폭로 결과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실린 한 사람의 폭로가 아닌 법적 결과를 통한 분명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매니저 신 씨의 폭로 가운데 팩트가 있다면 박나래 씨가 명확하게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횡령 의혹을 비롯해서 본인의 폭로 가운데 허위 내용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더욱이 금전적인 목적 하에 폭로가 이뤄졌다면 더더욱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번 사안을 그 누구의 편으로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명예와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감정이 아닌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도, 미화도 모두 경계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